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반등에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여러 가지 좀 상승의 재료로 포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관세 롤러코스터를 탄 점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참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 요즘 또 체린 앵커가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이 정상들의 마음에 투자자들은 참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간밤에도 이 관세와 관련한 뉴스가 정말 시시각각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뉴스들을 주시하면서 장중에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 S&P 500 지수는 장중 저점에 잠시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0.8%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나스닥 지수 바로 어제였죠. 작년 10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18,000포인트 선을 반납하기도 했는데 오늘 낙폭을 조금 더 벌렸습니다. 0.2%의 하락권에서 결국에는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나왔던 뉴스들 정리를 해보시죠.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력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트럼프는 그럼 우리는 너네 철강 알루미늄의 25%가 아니라 50%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전해지면서 지수는 장중에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감을 앞두고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캐나다가 먼저 철회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러자 트럼프도 알았어 그럼 50은 안 할게 25%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장중에 관세와 관련한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거기다가 트럼프의 연설 내용이 또 한 가지 주목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혼란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Ups and downs in the stock market. You said it'll go up, it'll go down. But do you and your tariff policies right now bear any responsibility for the turmoil we're seeing this week? Biden gave us a horrible economy. He gave us horrible inflation. And I think the market was going to go very, very bad. If anything, I have a lot of very smart people, friends of mine and great businessmen. They're now investing because of what I'm doing. Because long term, what I'm doing is making our country strong again, financially strong, militarily strong. I want to say, as a function of the great policies of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and as an act of faith in America, Tesla is going to double vehicle output in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next 2 years. 네, 연설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포인트만 들고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가 재건을 위해서 지금 내가 밀어붙이는 이 정책들 계속해서 강경하게 유지를 하겠다. 그 기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팔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전일 급락에 따라 buy the dip, 저가 매수에 나서고자 하는 심리가 충돌하는 하루였다. 그런데 전자가 결국에는 조금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요. 간밤 발표된 노동지표가 양호했다는 겁니다.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1월 구인 건수가 774만 건으로 예상치를 안정적으로 웃돌았죠. 이는 최근 불거지는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우는 재료였습니다. 자, 매크로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진짜 올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침체를 야기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있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는 동안만큼은 월가 IB들의 증시 진단을 최대한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간밤에는 시티 측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시티그룹의 더크 윌러 전력가 팀인데요. 미국 예외주의가 잠시 멈췄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의견입니다. 크게 두 가지 약세 신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선 S&P 500 지수의 200일 이동평균선 어제 이탈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년간 미국 증시를 주도해왔던 M7 종목 가운데 4종목이 최소 5일간 하락세를 지속해왔다. 따라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려잡겠다는 의견입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중립 의견은 3에서 6개월
6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관점에서라는 것이고요. 더 큰 그림의 AI 버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테마가 살아있는 한 미국은 중국과 함께 선두 주자로 남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반대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 홍콩 H지수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이 HSCEI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죠. 관세 전쟁 동안에도 상하이 종합지수를 더 앞서 나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이 최근 랠리 이후에도 다른 글로벌 AI 자산에 비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는 판단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 열어보시죠. M7 종목들의 반등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하루였습니다. 장중 대비했을 때 그 상승폭이 아쉬운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지수도 상승 전환에 실패를 한 것인데요. 전날 일제히 폭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간밤에는 애플과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1.6%, 3.1%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전날 기대를 미달한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이 3% 이상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애플, CT 측에서 이 AI 기능이 탑재된 시리 업그레이드가 지연됐다. 이 점을 이유로 아이폰에 대한 부분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영향을 이틀째 받아가면서 2.9%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테슬라가 3.8%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15% 급락에 비하면 좀 아쉬운 반등이긴 합니다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테슬라, 트럼프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구입하겠다. 사실 오랫동안 전기차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을 가져왔던 트럼프인 만큼 이렇게 구입하겠다라고 공언한 것 자체가 테슬라, 나아가 전기차 자체에 대한 어떤 지지의 의사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인데요. 이를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의 반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던 그 연설에서도 테슬라 차량 좋다, 머스크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등의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서 테슬라의 주가 간밤 반등을 했는데 3.8% 상승권을 지켜냈고요. 230달러 선을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경쟁사가 되겠죠. 구글의 로봇택시 웨이모가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이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구글 본사가 위치한 마운틴뷰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는 팔로알토 등의 지역에서도 로봇택시를 운영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상업 중인 로봇택시는 웨이모가 유일한데요. 이제 연내 테슬라가 참전을 하게 되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간밤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을 보였던 특징주들도 보시지요. 델타 항공입니다.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낮춰잡은 탓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1분기 매출 성장률 밴드를 앞서 제시했던 7에서 9%보다 한참 낮은 3에서 4%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미국 내 항공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가는 7.3%의 급락이었고요. 델타 항공이 이렇게 아쉬운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여타 항공주들이죠. 여행 레저 관련주들 디즈니라든지 에어비앤비 등의 종목들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화점 체인인 콜스입니다. 이 순 매출이 9.4% 급감했고요. 연간 가이던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4분기 헤드라인 넘버 자체는 괜찮았지만 이런 실망 요인들이 있었다 보니까 주가도 크게 흔들렸는데요. 24.1% 급락하면서 9.1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죠. 이는 콜스가 1992년 IPO를 치른 이래 최대 낙폭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버라이즌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분기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둔화할 것이다. 경쟁사들이 최근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영향을 받아갈 것이라는 설명이고요. 이에 따라서 버라이즌의 주가 역시도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6.6% 하락한 43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받았습니다. 간밤에는 관세 관련한 이슈가 또 한 번 시장을 요동치게 했었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장은 관세에 대해서 변동성을 안고 가겠다라는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간밤에는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이어지면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는데요. 처음 시작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미국에 송출하는 전기를 25% 할증하겠다 보복 관세 개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기존 25%에 더 얹어서 추가 25% 보복 관세 우리도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주지사와 미국 정부 간에 13일에 회동이 결정이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12일에 그대로 25%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정말 종전에 다가서는 것인지 사우디에서 종전에 한 발 더 성큼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보긴 해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안에 동의한다,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구인 건수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 들여다보겠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말처럼 그래도 견조한 데이터를 받아들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더불어서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고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국채 입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3년물의 경우에는 수익률 3.908%로 입찰이 확정이 되면서 수요가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WTI 원유 선물 0.3%가량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주요 기업들의 헤드라인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고 나선 트럼프 대통령 둘 사이의 브로맨스가 상당히 돋보이는 요즘이 아닌가 싶은데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겠다라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자, 더불어서 메타는 첫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었던 AI 훈련칩에 테스트 본격 들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력 효율을 높였고 TSMC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이 테스트 결과가 어떨지에 따라서 메타뿐만이 아니라 자체 칩을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박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어제부터 좀 들려왔던 소식인데요. 대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개편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의 하드웨어 기기들을 판매 촉진해야 되는 좀 다급한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소프트웨어 개편을 통해서 하드웨어 기기의 판매를 촉진해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국내 조선주라던가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에도 훈풍이 깃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할 가능성 간밤에 CN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조금 더 크리티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고비나 오젬픽에 사용이 되고 있는 세마글루타이드가 탈모 위험을 높인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의 센티멘탈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관세 관련해서 오락가락했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의 재료로 사용을 했던 우크라이나의 30일 휴전 수용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시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하는 방안에 현지 시간 11일 전격 합의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에서 회담을 했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육상과 공중전을 포함해서 모든 전쟁의 형태를 포함해서 휴전을 수용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광물 협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신속히 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 자, 그렇다면 미국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보 공유를 중단했던 부분을 즉시 해제할 것이고 안보 지원 역시도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러시아와
러시아와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푸틴 대통령과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도 간밤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자, 결국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에 조금 미묘해진 관계는 광물 협정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정을 둘러싼 입장차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종전을 어느 정도 미국이 보장을 해주고 안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준다면 미국과 광물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는 조건으로 미국과 손을 잡겠다인데 미국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해왔던 만큼 그에 대한 보상으로 광물 협정을 맺고자 하는 의지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 히토류나 전략광물 이익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우리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을 해줘라라는 입장인데 우리가 광물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그 자체로 러시아가 재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막히는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미국은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광물 협정 관련해서도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해서 내용이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시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즘입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멕시코나 중국 이슈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는 바로 이 구인 이직 보고서 내용이죠. 이 내용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미국의 1월 구인 건수가 전월과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며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77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750만 건보다 약 24만 건 증가한 수치며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맞았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금요일에 연설에 나섰을 당시에 미국 경제는 침체 일로로 급격하게 가기보다는 신중하게 결정을 할 만큼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 금요일 연설의 골자였죠. 자, 1월 채용 공고 774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765만 건 웃돌았고요. 전월치보다도 나은 수치를 받아들었습니다. 퇴사율은 지난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해고율은 1%로 지난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데이터 들여다보셔야 되겠고요. 제조업과 전문직 비즈니스 쪽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 반면에 레저와 접객 면에서는 5만 명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레저업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내렸다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그도 역시 이 구인이직 보고서의 데이터와 함께 영향을 받아가진 않았을까, 이러한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관세 관련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죠. 지금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간밤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에 25% 추가 관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지사는 미국 수출 전력에 25% 할증하겠다로 맞받아쳤죠. 자, 그리고 미국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25% 관세 부과 지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온타리오 주지사는 할증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 철강과 알루미늄의 추가 관세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리고 방송 직전에 또 확인이 됐는데요. 추가 관세는 결국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12일에 적용이 25%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모두 하루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혼란도가 상당히 높은 요즘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CPI 데이터 받아들어야 합니다. JP모건에서 5가지 시나리오 정리하고 있는데요. 5%, 25%, 40% 이렇게 각각의 확률치를 해서 근원 CPI 데이터에 따라서 S&P 500이 얼마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의 확률로 근원 CPI가 0.28%에서 0.32%가량 상승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하락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S&P 500 지수 기준 1%에서 1.5% 하락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40%의 확률은 근원 CPI가 0.24에서 0.28%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시그널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근원 CPI를 0.28%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S&P 500 지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의 위험 데이터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0.5%에서 1%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는 근원 CPI가 0.24% 안쪽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양호한 수치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테슬라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두 남자의 브로맨스가 돋보이는 요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자 보이콧 운동을 비판하며 테슬라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진정한 위대한 미국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표시로 테슬라 신차를 구매할 예정이다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것 때문에 왜 그가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전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지지의 화답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국내 서학 투자자들의 출혈도 상당했었는데 레버리지 ETF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쏠려 있었습니다. 3월 7일까지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가 5개 레버리지 ETF 상품 가운데에서 테슬라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요. 17.8억 달러 수준의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TQQQ 같은 경우는 15% 하락이었고요. 3월 7일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금 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이죠. 속슬 같은 경우에는 24% 좀 큰 출혈이 있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 주가의 반등으로 간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최근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도 있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중국이라던가 유럽에서의 판매량에 큰 타격을 숫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은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은 타 기업들과 합산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코멘트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 중 하나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머스크 CEO가 테슬라 CEO로서 회사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월가 최고 목표가 $550를 유지했고요. 매수 의견도 역시 유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론 베런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테슬라에 4억 달러가량을 투자해서 수십억 원으로 회수를 했던 억만장자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얼마나 저렴한지 믿을 수가 없다.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최근의 흐름을 지켜봤을 때 가늠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놓았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투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코멘트였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